내일의 순천주입니다. 이상로 멘토 한국콜마 가져왔네. 지수사 성격도 있었는데요. 양승모 멘토 휴비스를 성화이텍으로 교체하면서 가져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인데요. 휴비스나 한국콜마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편입 부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결국은 기존 포트에서 다시 포트를 채우러 가는 종목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종목이 하나가 교체되면서 교체되는 종목의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상로 멘토의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오늘 준비했는 거는 뭐 한국콜마죠. 결론적으로. 한국콜마는 바로 북경시장의 히로인, 바로 한국콜마가 되겠습니다. 아,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뭐 차근차근히 내용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바로 국내 시장에서의 화장품 업종, 거기에 대해서 ODM, OEM의 1위 업체죠. 1위 업체고 국내 시장 안에서는 코스맥스보다도 더욱더 잘 나가는 게 바로 한국콜마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콜마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스맥스가 해외 진출을 하고 있을 때 한국콜마는 집안 단속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화장품,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고,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제약업종에 대한 ODM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ODM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디자인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택이죠. 택인데 상표만 이렇게 딱 갖다 붙이게 해주는 게 바로 ODM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가장 크게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제약업종 자체가 약가 단화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쪽에 그런 부분, 뭐 R&D 비용 급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악재가 지금 해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업종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콜마는 제약업종조차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준비했는 그림을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 3분기에 매출액 보고 4분기가 지금 한국콜마는 3월 결산입니다. 3월 결산이기 때문에 그게 4분기에 되겠죠. 그래서 예상이 지금 954억 정도 나오고요. 따로 이제 그림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얘기하시죠. 예, 일단은 그래서 2012년에 결산 같은 경우 3월 달에 나오는 거는 매출액이 한 3,6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9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그림을 뭐 조금 사정이 있어서 못 내보낸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만큼 제약업종이 지금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고, 화장품 업종으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한 번 더 또다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바로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북경콜마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은 이만큼을 기대하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처럼 이만큼을 기대하는데 이만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북경콜마에 대한 지분을 한국콜마 홀딩스가 100%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지금 한국콜마 홀딩스를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신다면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업 공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지주회사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아까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다시 상승 패턴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선순환이 지금 들어온다. 근데 아직까지 결산 실적이 발표가 안 됐다.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에 연기금의 수급 자체가 잡히죠. 뭔가가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자는 거죠. 그런 지주회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콜마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지금 분위기 그리고 실적도 안 났는데 왜 신고가를 갈까? 예?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3,500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는 것보다는 하단에 11선 부근을 우리가 좀 보시자고요. 11선 부근을 보시면서 매수가는 33,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입니다. 바로 38,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2,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주사 순환출자 부분이 되면서 이제 한국콜마 홀딩스라는 역할과 그다음에 한국콜마라는 부분에 재상장돼갖고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두 종부터 근데 저는 왜 자꾸 갖고 오시는 한국콜마보다 한국콜마 홀딩스가 더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콜마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본 것 같겠고요. 그러면 양순모 멘토의 종목 성화이텍 교체소 나오신다고 했는데 갈지 안 갈지 가겠죠. 요즘 그 종목의 양봉에다가 이렇게 별풍성 달아서 이렇게 어리랑자가 이렇게 승천시키는 작업을 하신다 그러던데 종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휴비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주식 승천에서 제가 이 봉을 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딱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휴비스의 움직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휴비스는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업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합성 섬유에 대한 폴리에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원료 가격에 대한 하락에 따라서 이익 안정성이 부각될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또 시황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요 섬유 소비국들에 대한 재고 그러니까 리스토킹에 대한 필요 수준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될 것이다. 또 앞으로 지금 유럽 쪽에 대한 이류 소비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지금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그리고 선별적으로 가는 장세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좀 취득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는 좀 하락이 제한적이고 올라갈 전에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요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시너지에 대한 큰 시너지를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단섬유를 지금 국내에서 납품하는 업체가요. 휴비스와 웅진케미칼 이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웅진케미칼이 이번에 그 인수권이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바로 그 휴비스가 웅진케미칼을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그 웅진케미칼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요, 단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결국에는 본다면은 규모의 경쟁력적인 부분들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휴비스의 경우에는 100억 원이 넘는 그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걸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일단 회사에는 큰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좀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재료와 모멘텀들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또 긁겠습니다. 11,700원 기준으로부터요. 11,300원 수준까지 일단은 긁기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이전 직전 고점이 한 13,500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기운이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맨날 이렇게 표현을 쓰실 때 긁는데요,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긁으시는 게 아니라 밑으로 긁으신데요. 그러니까 매수가 기준 딱 잡고 긁으시고, 그리고 제가 좀 하면 좀 받아주세요. 네, 혼자 알겠습니다. 혼자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하십니까? 근데 이 휴비스가 독립 공동 출자였던 합작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웅진케미칼 쪽으로 하게 될 경우는 독과점 형태는 걸리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인수 작업하는 곳이 효성과 또 그 외에 몇 군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독점적인 부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캐파가 늘어날 것이냐. 그게 저는 일단은 주요 안점으로 일단 좀 놓고 보고 네, 있습니다. 저는 한계가 좀 염려가 되는 게요. 지금 시장이 3월 달에는 바로 어느 정도 상장 퇴출 위기라든지 이런 게 오늘 뉴스에도 좀 많이 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어느 정도는 뭐 부채 비율이 좀 높다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시장은 계속 트렌드가 바뀌니까 지금은 그만큼 재무 건전성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휴비스 같은 경우에 같이 화면을 좀 보시면 부채 비율이 지금 100%를 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보율이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딸린다고 표현할까요? 조금 딸리는 건 사실이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기업 그리고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은 자본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자체가 많이 잡히는데 거기에 부채가 좀 더 높단 말이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이 이런 기업 어차피 수익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런 관점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랑은 조금 안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요거는 이제 답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채 비율. 자,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한 업황이 일단 지난해 4분기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실적 부진이 나왔던 이유가요. 일단 원재료 가격이 일단 4분기에 상승을 하면서 또 더불어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의료용에 대한 섬유 업황마저도 많이 부진세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뿐만 아니라 또 작년 이제 4분기에는 뭐가 있죠? 이제 퇴직금, 그리고 성과금, 이런 부분들, 일회성, 단기성 비용들이 지출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좀 지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도는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휴비스의 시가총액이 약 한 4천억 정도의 수준인데요.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매출에 대한 규모를 보면요. 자, 얼마나 나옵니까? 1조 3천억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만큼 캐파가 된다라는 그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주 원재료라고 하죠. 공급 과잉세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차를 좀 두고 1분기에는 수요 회복 기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는 이제 원재료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이 또 강세가 되면서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수요 또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의 상태로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상로 멘토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조금 위험성에 도래되는 실적 악화 부분과 함께 재무 건전성의 위험성 도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해줬는데, 시원하게 또 양승모 멘토가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현재 일단은 업황 자체의 좀 바닥권이다. 그다음에 저평가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상로 멘토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뭐 그만큼 일단은 제가 뭐 조그만 신락 같은 그런 부분이라도 캐치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정말 감사 의견 부적절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퇴출이 되는 회사들은 먼저 뭐 일부 잠식이라는 표시가 뜨죠. 하지만 뭐 일단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은 거는 더더 뭐 똑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대신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상 지금 트렌드랑 조금 다른 게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인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가 지금 상장된 지 딱 1년이 좀 안 된 기업입니다. 근데 그때 상장되었을 당시에 저가가 바로 11,45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호예수에 지금 걸린 지금 물량이 약 한 54% 정도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이 걸려 있는데요. 이 물량이 지금 보호예수가 풀린 지가 지금 한 6개월 이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상장되었던 당시에 11,450원에 대한 저가를 지지하면서 지금 주가가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앞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정고점 구간이 있죠. 이 시가 상장되었을 당시에 대한 이 고점 구간 13,500원 구간이네요. 제가 잡아드렸던 목표가 구간입니다. 그 이전에 대한 그 목표가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제가 드린 매수가 오면 그냥 싹 긁으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이 시원시원하고요. 답변 통쾌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이상로 멘토의 한국콜마 매수가 33,5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2,000원을 제시하면서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양순모 멘토 포트 요즘 비비고인데요. 휴비스 매수가 11,300원에 11,700원 글자 밑으로 700원 이하로 글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만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종목 보유하면서 내일 한국콜마를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역시 지금 현재 성우하이텍을 매도 의견을 주셨고 휴비스를 신규 편입 종목 교체한다라고 말씀드렸으면서 바이오랜드를 16,200원을 눌림 시 지속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